저거 다 한국 요리도 아니고 그냥 다른 나라 음식 가져다 변형한 거 아니야? 상하이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셰프 장타오가 흑백 요리사를 보며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중국에서 인기 있는 젊은 셰프인 장타오는 친구들과 함께 저녁 모임을 가지던 중 흑백 요리사라는 한국 요리 프로그램을 틀었습니다. 사실 그 프로그램은 장타오의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최근 여러 유명 셰프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길래 친구들과 함께 보기로 한 것입니다. 저 쌈밥이 대단하다는 거야. 우리 중식에서는 이런 채소 요리 얼마든지 하는데. 장타오는 화면 속 쌈밥 요리를 보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쌈밥을 만들고 있는 한국 셰프의 진지한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심사위원들이 쌈밥을 먹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코웃음을 쳤죠. 그냥 건강식으로 내놓고 있는 거지. 진짜 정성 있는 요리랑은 다르잖아. 그러나 친구들 중 몇몇은 흥미롭게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의 강된장을 활용한 쌈밥이라는 요리는 그들에게도 생소했지만 색다른 매력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장타오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TV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주장을 한층 더 확고하게 만들려고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봐봐, 저 강된장. 우리 된장 요리와 다를 게 뭐 있어? 그냥 맵고 짠 소스에 불과하잖아. 그 말에 옆에 있던 친구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근데 너 강된장 쌈밥을 실제로 먹어본 적은 있어? 장타오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먹어보나 마나 알지. 저렇게 단순한 음식이 무슨 대단한 맛이 있겠어. 그러나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장타오는 자신도 모르게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그였기에 한국 셰프들이 보여주는 창의적인 방식에 자극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평범한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혁신적인 플레이팅과 기술을 구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안에서 경쟁심이 서서히 피어올랐습니다. 장타오의 눈앞에 계속 떠오르는 것은 바로 강된장 쌈밥이었습니다. 단순한 쌈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으며 모든 요리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한 번도 한국 요리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한국 요리는 그저 몇몇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는 아시아의 하나의 음식 문화일 뿐이었죠. 하지만 이날 장타오의 마음속에 뭔가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다 한국 음식 짝퉁 아니야? 장타오의 친구들이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장타오는 더 이상 쉽게 웃어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본 후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요리사들이 보여준 창의성과 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단순해 보이는 쌈밥이 입안에서 펼치는 맛의 향연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장타오는 다시 그 프로그램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 조용히 앉아 TV 앞에 앉아 흑백 요리사의 에피소드들을 차례로 감상했습니다. 그가 이번에 본 요리는 동파육 만두였습니다. 중국 요리 중 하나인 동파육을 만두로 변형한 한국 셰프의 시도에 장타오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파육을 만두로 만들 생각을 하다니. 장타오는 무언가 깨달은 듯 오랜만에 자극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장타오는 흑백 요리사를 꾸준히 시청했습니다. 특히 팔보환자를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메모를 꺼내 들었습니다. 양파 속에 팔보채를 채워 완자를 만든다는 발상은 그가 상상도 못했던 창의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요리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동시에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런 걸 내가 왜 생각하지 못했지? 그는 끝내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장타오는 무언가 결심을 한 듯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손에 익은 중국식 레시피들을 떠올리며 그만의 요리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한국 요리의 장점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한국에 가서 그 요리를 배워보기로 한 것입니다. 장타오는 한국의 요리 학원에 직접 등록해 몇 달간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요리를 제대로 배우고 그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가 상상한 한국 음식은 단순히 복잡한 재료가 아니라 재료의 본질을 살리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완성되는 예술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장타오는 강된장 쌈밥을 처음으로 맛보며 자신이 TV에서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향과 식감, 그리고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맛이 그의 오감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바로 그날 저녁 한국의 시장을 돌아다니며 쌈밥 재료들을 사들였습니다. 하나하나 재료의 맛을 살피고 강된장을 만드는 과정도 직접 체험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장타오에게 도전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한국 전통 음식의 깊은 뿌리를 체험하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갇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타오는 매일 아침 일찍부터 재료를 준비하고 전통적인 조리법을 배우면서도 자신의 중국 요리와의 융합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쌈밥뿐만 아니라 한국의 김치, 된장찌개, 비빔밥 등 다양한 한국 음식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도 많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맛과 조리 방식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된장찌개를 끓이는 법을 배우다가 너무 짜서 한국 셰프들에게 혼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요리의 본질을 이해하고 새로운 창의성을 발휘하는 방법을 배워나갔습니다. 장타오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요리 기법을 융합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탄생시킨 첫 번째 요리는 팔보강된장 완자였습니다. 그는 팔보채와 강된장을 조합해 완자를 만들었고 이 요리는 두 나라의 요리 전통을 가장 잘 융합한 결과물이 되었습니다. 이 요리를 한국의 여러 요리 대회에서 선보이며 그는 점점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장타오는 한국 요리의 깊이를 온전히 체험했습니다. 그의 요리는 이제 그저 중식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요리에서 배운 창의성과 재료의 순수성을 바탕으로 그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요리 철학을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과는 달리 이제 요리란 나라의 경계를 넘어선 예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한국의 한 작은 시골 식당에서 그가 만든 요리를 먹은 한 노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음식은 한국의 전통과 중국의 깊은 맛이 한데 어우러진 것이군요. 이런 음식을 맛볼 줄이야. 그 말을 들으며 장타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요리란 단순히 국경을 넘고 재료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대회가 끝나고 며칠 뒤 장타오는 한국의 전통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날은 한국의 대표 명절이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 안은 시끌벅적했고 다양한 음식 재료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장타오는 주머니 속 메모장을 꺼내 쌈밥과 강된장에 들어갈 재료들을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타오 셰프님 맞으시죠? 뒤를 돌아보니 한국에서 유명한 한 퓨전 한식 셰프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흑백 요리사에서 그를 감명 깊게 봤다고 하며 지금 자신이 준비 중인 요리 프로젝트에 함께 해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장타오는 순간 놀라며 말을 잇지 못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럼요, 함께 만들어보죠.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요리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요리 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요리의 탄생을 목표로 했고 장타오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타오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요리란 끊임없는 배움과 도전의 연속이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을 통해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요리에 녹여내며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장타오는 더 이상 과거의 편견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영감을 바탕으로 요리를 통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한국과 중국의 음식 문화를 아우르는 진정한 셰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실은 수많은 재료와 레시피 책들로 가득 차 있었고 주방에선 실험적인 요리들이 끊임없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한국 퓨전 셰프는 서로의 문화적 배경과 요리 철학을 교류하며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장타오는 작업 도중 머리를 식히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조용한 골목길을 산책하면서 그는 한국의 다양한 식재료와 재료를 다루는 방식을 다시 한번 곱씹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요리에서 중요시하는 정성과 자연스러움이 얼마나 깊이 배어 있는지 새삼 깨달았죠. 그는 한국의 음식 철학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장타오는 중요한 요리 테스트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에 새로운 강된장 팔보한자 요리를 시도할 예정이었죠. 양파 안에 팔보채를 채우고 그것을 한국의 된장과 융합한 소스로 마무리하는 요리였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요리 전통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의 대표작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테스트가 진행되면서 그는 신중하게 재료의 배합을 맞추었고 불 조절도 섬세하게 다뤘습니다. 모든 과정을 마친 후 요리가 완성됐을 때 주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장타오가 만든 요리는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양파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팔보채의 깊은 풍미, 그리고 강된장의 강렬한 감칠맛이 한데 어우러져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죠. 그날 저녁 요리 평가를 위한 시식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요리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고 모두들 장타오가 만든 요리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첫 시식이 시작되었을 때 장타오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랐죠. 심사위원들은 한입 베어 물고는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한 심사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된장의 풍미와 중국 요리의 깊은 맛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다른 심사위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두 나라의 문화가 만나 탄생한 예술작품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장타오는 그제서야 긴장을 풀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한 요리사로서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요리를 잘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요리를 만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는 한식에서 배운 정성과 중식에서 길러온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요리는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요리에 바친 열정과 노력이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요리라는 경계를 넘어 사람들과 소통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그는 더 큰 요리사로 거듭났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고 난 뒤 장타오는 한국과 중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양국의 요리 문화를 융합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나라의 요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전 세계적으로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타오는 이제 세계적인 요리사로서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요리 철학 요리는 국경을 넘는다는 그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요리 문화를 성공적으로 융합한 그는 이제 아시아의 경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다양한 나라의 요리를 탐구하며 각국의 요리사들과 협업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유럽의 미슐랭 스타 셰프들과의 협업을 통해 프랑스 요리와 아시아 요리의 조화를 시도했습니다. 프랑스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동경해온 요리 대국이었고 프랑스 셰프들의 섬세하고 정밀한 조리법에 매료되었습니다. 장타오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소스인 베르 블랑비 이유아라리 블랭크과 한국의 강된장을 결합하여 새로운 소스를 개발했고 이 소스를 얹은 프랑스식 전복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그 요리는 깊은 풍미와 이국적인 맛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었으며
프랑스 요리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후 장타오는 남미로 향했습니다. 특히 페루의 요리에 매료된 그는 페루의 전통 요리인 세비체 CVICHE에 한국식 김치와 된장의 풍미를 더한 새로운 버전을 개발했습니다. 페루의 셰프들과 함께 식재료의 특성과 풍미를 연구하며 페루의 신선한 생선과 한국에 발효된 김치가 어우러진 요리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현지 요리사들 또한 장타오의 열정에 놀라워하며 그와의 협업을 즐겼습니다. 장타오는 매번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문화를 배웠고 그 나라의 요리를 존중하며 자신만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요리의 경계를 확장해 갔습니다. 그에게 요리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요리는 각 나라가 가진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의 차이를 조화롭게 융합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사람들 사이에 소통의 다리를 놓고자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장타오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건 세계적인 요리 학교를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학교는 단순히 요리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장타오는 학생들에게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음식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학교는 아시아와 유럽, 남미 등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모여 서로의 요리를 배우고 융합하며 그들이 자신만의 요리 세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종종 강의에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술입니다. 학교는 빠르게 명성을 얻었고 세계 곳곳에서 온 학생들은 장타오의 철학을 배우고자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과거 장타오처럼 자부심이 강하고 자신만의 요리 세계에 갇혀있던 이들도 있었고 요리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장타오는 그들에게 자신이 걸어온 길을 보여주며 요리란 결코 혼자만의 예술이 아니며 함께 나누고 발전시켜야 하는 가치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타오는 그의 학교에서 특별한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함께 요리를 연구했던 셰프가 그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장타오에게 다시 한번 협업을 제안하며 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며 요리, 문화 투어를 열자고 했습니다. 각 나라의 특색 있는 음식 문화를 탐험하고 그 지역의 전통 요리사들과 함께 새로운 요리를 창조하는 기회였습니다. 장타오는 그 제안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 투어는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왔던 요리의 경계를 넘어 사람들과 소통하기라는 철학을 실천하는 완벽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흔쾌히 동의했고 그렇게 해서 장타오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투어는 한국,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여러 나라를 순회하며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각 나라의 전통 요리사들을 만나 그들이 지켜온 음식의 깊은 뿌리를 배우고 자신이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요리 철학을 공유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요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이 사랑하는 음식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고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